경찰서 조사실에 잡혀온 이지혁은 수갑을 찬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성애 씨를 따라갔습니다. 형사가 펜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왜 따라갔습니까? 불안했으니까요. 지혁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은호 씨가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고성희 씨 표정을 봤습니다. 그건 분노나 당황이 아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공포요? 네.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통제를 벗어난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은호 씨한테 말했습니다. 형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밤은 조심해라. 저쪽에서 어떤 수를 쓸지 모른다. 지혁이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단 건물 주차장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럼 우연히 고성애 씨 차량을 발견한 겁니까? 아니요. 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고성애 씨가 혼자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사가 운전하는데 그날은 혼자였어요. 그래서 더 수상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혁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성애 씨 차가 강변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뭐가요? 운전 속도가 불안정했습니다. 가다가 멈추고 다시 가다가 또 속도를 줄이고 마치 누군가와 통화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10시 25분쯤 고성의 시차가 갑자기 길 한쪽에 멈춰 섰습니다. 강변도로 중간쯤 가로등도 별로 없는 어두운 구간이었어요. 그때 뭐 하셨습니까? 저도 조금 뒤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어요. 형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켜봤다고요? 왜 곧바로 접근하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이상했으니까요. 지혁이 말했습니다. 고성애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강변 난간 쪽으로 걸어갔어요. 천천히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조사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다른 차가 한 대 나타났습니다. 다른 차요?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번호판은 어두워서 정확히 못 봤어요. 그 차에서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얼굴 보셨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명확하게는 못 봤습니다. 하지만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던 건 확인했어요. 지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남자가 고성애 씨한테 뭔가를 건넸습니다. 뭘 건넸습니까? 봉투 같았어요. 서류 봉투. 고성애 씨가 그걸 받아서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갑자기 고성애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가를 본 것처럼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엔요.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봐서는 분명히 격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형사가 급히 물었습니다. 그때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직접 개입하거나요? 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신고요? 그 시점에 저는 고성애 씨가 무슨 거래를 하는 건지 아니면 협박을 받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꼬일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영상이요? 그럼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있었습니다. 지혁이 강조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남자가 고성애 씨 팔을 잡았습니다. 고성애 씨가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폭행이었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강제적인 접촉이었어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지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소리쳤어요. 그랬더니요. 그 남자가 고성애 씨를 놓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조사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강호였습니다.
형사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강호요? 지은호 씨 남동생 말입니까? 네.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왜 지강호가 거기 있는지, 왜 고성희를 만나고 있는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호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호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지혁 선배, 여기서 뭐 하세요? 되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평소 강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급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적대적이요? 네. 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성애 씨한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고성애 씨가 오히려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지혁 씨, 이건 사적인 대화입니다. 돌아가 주시겠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고성애 씨는 분명히 당황한 상태였는데 왜 도움을 거부하는지. 그래서요? 저는 지강호한테 물었습니다. 강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나가 알아? 그랬더니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호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누나요? 누나는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누나는 항상 착하게만 살았잖아요. 이런 더러운 거래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형사가 급히 물었습니다. 거래요? 무슨 거래를 말하는 겁니까? 저도 그 순간엔 몰랐습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강호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를 보고 짐작했어요. 뭘 짐작하셨습니까? 지강호가 고성희를 협박하고 있었다는 걸요. 조사실이 숨죽였습니다. 증거는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지강호가 고성애 씨한테 건넨 서류, 그게 증거였습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강호한테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강호가 대답했습니다. 증거요. 이사장님이 제일 보고 싶지 않았던 증거. 그러면서 저한테도 하나 보여줬어요. 뭐였습니까?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화홀딩스에서 지은호 씨 계좌로 입금된 10억 원 내역이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가 더요? 네.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다른 계좌로도 5억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좌 이름은 지강호였습니다. 형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지강호 씨도 돈을 받았다는 겁니까? 받은 게 아니라 요구한 겁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지강호가 말했어요. 누나가 받은 10억 그건 간 이식 대가였죠. 근데 저는요? 저는 그 비밀을 알고도 입 다물고 있었던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요? 협박이었군요. 정확히는 공갈이었습니다. 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누나는 착해서 10억 받고도 양심의 가책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달라요. 저는 누나처럼 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5억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성애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만든 구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걸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엔요. 저는 강호한테 소리쳤습니다. 강호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이건 범죄야. 그랬더니 강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범죄요? 선배, 그럼 저 사람이 한 건 뭔데요? 쌍둥이 중에 하나만 데려가고 나중에 그 예감까지 받아서 아들 살린 게 범죄 아니에요? 10억으로 입 막으려 한 게 범죄 아니고요? 그럼 저는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쪽 편에 붙든지 아니면 약점을 쥐든지 해야 한다고 세상이 가르쳐줬거든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강호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호가 피했어요. 그리고 고성애 씨한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이미 10억 주셨잖아요. 5억 더 주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대신 저는 이 증거를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게요. 특히 우리 누나한테는요.
고성애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좋다. 5억 주지. 대신 이 일은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내 누나한테는. 그럼 거래가 성사된 겁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입금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사장님 편에서 열심히 살게요. 그 말을 끝으로 지강호 씨는 떠났습니까? 아니요. 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지혁 선배, 오늘 본 거 누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누나는 이런 거 알면 상처받을 거예요.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지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마치 바보는 바보답게 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호가 차에 타려는 순간 저는 그를 막아섰습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강호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 정말 이렇게 살 거야? 내 누나를 이용해서 내 누나가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을 너까지 무겁게 만들면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선배는 모를 거예요. 강호가 말했습니다. 평생 누나 그늘에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누나는 착하고 예쁘고 일도 잘하고 사람들도 다 좋아하죠. 근데 저는요? 저는 누나 동생이라는 이유로 항상 비교당하면서 살았어요. 이번 한 번쯤은 제가 먼저 뭔가를 가져가도 되지 않나요? 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강호가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혁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고성애 씨와 단둘이 남게 됐습니다. 조사실 안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고성애 씨와는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고성애 씨는 난간에 기대서서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괜찮을 리가 있나요? 고성애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버린 아이 하나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아이 동생까지 내 목을 조르러 오네요. 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이사장님이 만든 상황입니다. 고성애 씨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래요. 내가 만든 상황이죠. 근데 알아요? 나는 그때 정말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고성애 씨가 말했습니다.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쌍둥이 중에 한 명은 너무 약했어요. 병원비도 감당 못할 상황이었고 나는 혼자였어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살릴 수 있는 아이만이라도 살리자고. 그게 그렇게 나쁜 선택이었나요? 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선택 이후에 계속 거짓말하신 게 나쁜 겁니다. 만약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셨다면 은우 씨도 우진 씨도 이렇게까지 상처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성애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솔직하게요? 이지혁 씨, 세상은 솔직한 사람한테 친절하지 않아요. 특히 가난하고 약하고 선택권이 없는 사람의 솔직함은 그저 약점으로 소비될 뿐이에요.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강호한테 5억을 줄 겁니까? 뭐라고 답했습니까? 줘야죠. 고성애 씨가 말했습니다. 안 주면 저 아이가 뭘 할지 모르니까요. 이미 10억 준 상황에서 5억 더 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돈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의 입은요. 고성의 씨 반응은요? 웃었습니다.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알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것보다 돈으로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형사가 펜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에는요? 고성애 씨가 차에 타려고 했습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후회요? 매일 해요. 근데 알아요?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후회를 숨기고 사는 쪽을 택했어요. 그리고요? 그게 나한테는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고성애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혁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형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떠나려고 했다는 건 떠나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네.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다른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차요? 네. 지혁이 말했습니다. 검은색 SUV였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고성의 시차 앞을 막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명은 박성재였습니다. 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성재요? 박진석 회장 아들 말입니까? 네.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냈습니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진화그룹 법무팀 팀장 강민호였습니다. 형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성재가 고성의 시차문을 열었습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사장님 나와주시죠. 할 얘기가 있습니다. 고성의 씨는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표정이 이번에는 진짜로 당황한 것 같았어요. 박성재 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물었습니다. 박성재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짓이요? 성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사장님이 평소 하시던 짓만큼은 아닐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선의를 말씀하시던 모습 참 인상적이었어요. 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고성애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성재가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또 서류 봉투요? 네.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가 말했습니다. 이거 이사장님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진화재단 후원금 내역서인데요. 특정 병원으로 흘러간 돈이 좀 많더라고요. 그 병원이 하필 한우진 씨가 수술받은 병원이던데요. 조사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박성재 씨도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성재가 계속 말했어요.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신 거죠? 물론 이사장님 아들 살리는 게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요. 고성애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게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엔요. 법무팀장 강민호가 나섰습니다. 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는 이사장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협조를 구하고 싶을 뿐입니다. 무슨 협조요? 이지혁 씨 집안과의 전쟁,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이번 일로 많이 피곤해하십니다. 이사장님께서 한 발 물러나 주신다면 저희도 이 자료들을 더 이상 들추지 않겠습니다. 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그들도 거래를 제안한 겁니다. 우리 말 들으면 증거는 묻어주겠다 그런 거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고성애 씨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길게 허탈하게 웃었어요. 결국 다들 똑같네요. 고성애 씨가 말했습니다. 약점을 쥐고 원하는 걸 얻으려 하고 그걸 거래라고 포장하고. 그리고요? 좋아요. 고성애 씨가 말했습니다. 한 발 물러나죠. 어차피 이미 질 게임이었으니까요.
지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고성애 씨가 물러난다는 건 은호 씨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결국 돈 많은 쪽이 이긴 거잖아요. 지역이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가 아니라 더 큰 약점을 쥔 쪽이 이긴 겁니다. 그게 정의인가 싶었어요.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성재와 강민호가 떠났습니다. 지역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성애 씨와 다시 단둘이 남았어요.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네.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애 씨가 물었습니다. 이지혁 씨, 오늘 본 거 다 말할 겁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말해야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은호 씨한테는 말할 겁니다. 하지만 지강호 얘기는 빼고요. 지역이 눈을 감았습니다. 왜 빼죠? 고성애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은호 씨가 알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요. 자기 동생이 자기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걸 알면 은호 씨는 무너질 겁니다. 고성애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혁 씨, 당신은 착한 사람이네요. 근데 알아요? 착한 사람은 결국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역이 눈을 떴습니다. 그게 제가 고성애 씨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형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지막이요? 그럼 그 이후에는요? 고성애 씨가 차에 탔습니다. 지역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저도 제 차에 타서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떠나기 전에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역이 말했습니다. 지강호와 고성애 씨가 대화하는 장면, 박성재와 강민호가 나타난 장면 다 찍혀 있었어요. 그 영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형사가 급히 물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지역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집에 도착하고 나서 영상을 백업하려고 했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었어요. 강제로 초기화된 것 같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모릅니다. 지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짐작은 갑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제 휴대폰에 접근했을 겁니다. 아마도요? 진화그룹 쪽에서 했을 겁니다. 지역이 말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걸 눈치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추적해서 삭제했을 수도 있어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물리적 증거는 없습니다. 지역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증언은 있습니다.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상대가 진화그룹이라면요.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겠죠. 다음날 아침 얘기를 해보시죠. 형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지역이 말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나는 게 맞나? 고성희는 물러나고 지강호는 5억을 받고 진화그룹은 증거를 묻고 은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끝나는 게 정말 정인가? 그래서요? 아침 일찍 지은호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역이 말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할 얘기가 있다고요. 만났습니까? 만나기 전에 경찰이 먼저 왔습니다. 지역이 대답했습니다. 새벽 6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형사님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무슨 혐의로 왔습니까? 처음에는 참고인 조사라고 했습니다. 지역이 말했습니다. 고성애 씨가 실종됐다면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제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실종이요? 네.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애 씨가 그날 밤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인 박진석 회장이 새벽에 신고했대요. 그럼 정말로 실종된 겁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지역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건 고성애 씨가 차를 몰고 떠나는 모습까지였으니까요. 형사가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이지혁 씨, 여기 보십시오.
고성애 씨 휴대폰 마지막 위치 추적 기록입니다. 밤 11시 30분 강변도로 끝자락에서 신호가 끊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추적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헤어진 장소 근처입니다. 지역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날 때 고성애 씨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누가 만났을까요? 모릅니다. 지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고성애 씨가 떠나기 전에 휴대폰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치 누군가한테서 메시지라도 받은 것 같았어요. 형사가 급히 물었습니다. 누구한테서 받았을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지역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사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이지혁 씨.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고성애 씨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건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지역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봤을 뿐입니다. 그럼 왜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건... 지역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하다고요? 네.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하필 저를 의심하는지요? 그날 밤 고성애 씨를 만난 사람은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강호도 만났고 박성재도 만났고 강민호도 만났습니다. 근데 왜 저만 여기 앉아 있습니까? 형사가 침묵했습니다. 혹시... 지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여기 앉혀놓으려고 의도적으로 신고한 건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지역이 말했습니다. 고성애 씨가 실종됐습니다. 그럼 제일 의심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그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사람. 그게 이지혁 씨라는 겁니까? 네. 지역이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용의선상에 올려놓으려고 계획한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진화그룹이요. 지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가 위험하니까 저를 범인으로 만들어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겁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지혁 씨,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그럼 증명해 보이죠. 지역이 말했습니다. 박성재 씨와 강민호를 여기로 불러주십시오. 그들도 그날 밤 고성애 씨를 만났으니까요. 그건... 형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박성재 씨는 이미 출국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비행기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지역의 눈이 커졌습니다. 출국이요? 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팀장은 그날 밤 회사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보됐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지역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다고요. 박성재와 강민호가 고성애 씨를 만났다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형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영상은 사라졌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이지혁 씨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군요. 뭐가요? 돈 많은 쪽이 이기는 거요. 지역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증인을 내보내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그리고 저를 여기 앉혀놓는 거죠. 형사가 침묵했습니다. 형사님. 지역이 말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죄라는 걸 증명하려면 고성애 씨를 찾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고성애 씨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지역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고성애 씨가 스스로 사라진 건 아닐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지역이 말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은 고성애 씨 스타일이 아닙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형사가 급히 들어와서 귓속말로 뭔가를 전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지혁 씨. 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강하류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역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차량이요? 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애 씨 차량입니다. 사람은요? 지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물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럴 수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고성애 씨가 정말로. 이지혁 씨.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로 고성애 씨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혁이 눈을 떴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봤을 뿐입니다. 하지만요. 막지 못한 건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냥 떠나보냈으니까요. 조사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이상철의 집. 거실 TV에서는 긴급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진화재단 고성애 이사장이 실종된 지 하루 만에 강 하류에서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은호는 TV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순이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엄마.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는요? 선배는 지금 어디 있어요? 경찰서에 있다고 들었어. 이상철이 대답했습니다. 참고인 조사 받는다고. 참고인이요? 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선배가 의심받는 건 아니죠? 아직은 모른다.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 안 돼요. 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지켜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알아. 이상철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경찰 조사를 기다려야 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우진 오빠. 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빠, 병원은요? 나왔어. 우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 고성애 씨가 차가 발견됐다고. 네.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직 확인 안 됐대요. 우진이 거실로 들어와 TV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강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상해. 뭐가요? 고성애 씨가 스스로 사라질 사람 같지 않아. 우진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었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 사람 표정 봤어요. 분명히 아직 포기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럼.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말을 끝맺기도 전에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강호였습니다.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강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호야, 무슨 일이야? 누나 나. 강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나 큰일 났어. 무슨 큰일? 은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인데? 나. 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한테서 연락 왔어. 나보고 조사받으러 오래. 조사요? 왜? 모르겠어. 강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누나, 나 어젯밤에 이상한 데 갔었어. 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는데? 그게. 강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누나한테 말하면 실망할 것 같아. 강호야. 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야. 어디 갔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성애 씨 만났어. 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누나. 강호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 잘못했어. 나 돈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호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은호야?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호가 천천히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동생이 뭔가 저질렀어요.
여기까지 화려한 날들의 또 다른 밤이었습니다. 진실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고 범인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화 예고. 지강호 씨, 어젯밤 고성애 씨를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 살아 있었어요. 그럼 왜 당신 차에서 고성애 씨 핸드백이 발견됐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누가 심어놓은 것 같아요. 지은호 씨, 동생을 믿습니까? 믿고 싶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아요. 이지혁 씨, 석방됐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고성애 씨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과연 고성이는 살아있을까요?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지강호가 저지른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화에서 계속